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차익입니다. 최근 군산은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 발표로 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시민들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합니다. 침체된 상권, 치솟는 물가에 지역을 살릴 적임자가 누군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산의 미래 비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을 지킬 구체적인 해법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임할 4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강임준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임준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입니다. 자, 다음은 김재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종대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종대입니다. 자,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의 순서는 모두 발언과 3번의 공통질문,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강임준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군산시장 경선 후보 강임준입니다. 우리 군산은 지금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구조 투자, 군산주선소 완전 가동이라는 이런 큰 과제를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 흐름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까? 민선 7기, 저는 군산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첨단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군산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공약 이행 A등급, 청렴도 2등급, 준비된 시장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임준 시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영일 후보입니다. 1분 드립니다. 애타게 군산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군산이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4년, 8년 동안에 엮여진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적은 물은 과감하게 들여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 원을 투자하는 희망의 기회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힘을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준 후보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시장 예비후보 김재준입니다. 군산에서 나고 자란 군산 토박이 저 김재준은 민주당의 중심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국정도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탄한 중앙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실력과 인맥을 제 고향 군산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군산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산은 이제 김제 부안만도 못하다고, 심지어 서천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년의 시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시장의 자질을 검증할 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종대 후보 마지막으로 시간 1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장 예비후보 나종대입니다. 지금 군산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지 다시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 나종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웃고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돈이 도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종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군산의 변화 나종대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본인의 핵심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질문 내용은 군산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과 추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김영일 후보,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이 지난 4년, 8년 동안 많이 지쳐 있고 관광지 하나 개발 못하고 또한 체육시설 하나 개발 못하고 군산형 일자리마저도 실패하고 백종현이 투자하는 푸드마저도 헤매고 있고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 군산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입성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생 경제 활성화 기금을 주셨듯이 저도 전 시민 민생 경제 활성화 기금을 1인당 임기 4년 동안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또 나가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 현대차 그룹의 구조 투자 유치를 틀림없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원도심의 군산 초등학교를 가보셨습니까? 지금 10여 년째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진척이 없는 우리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자원을 가지고도 만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군산 초등학교를 교육에 맞게 교육 역사 박물관으로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서 임대가 써 있는 원도심을 희망 있는 원도심 그리고 관광객이 모여드는 원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준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군산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단을 아르백 산단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비행기로 수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산의 장기적 미래 과제이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군산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집행에서의 방향성과 집행에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바람과 햇빛이라는 공공재 자산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군산은 그런데 그 이익이 지금까지 시민의 삶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주주 에너지 연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가와트의 규모가 완성되면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연금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군산의 햇빛과 바람이 시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경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전쟁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을 편성한 3월 17일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 비상경제 민생지원금을 디자인을 했으면 설계를 했습니다. 전 시민에게 10만 원 그리고 3만 명의 차상위 계층 70%에게는 25만 원까지 해서 정부의 민생지원금에 더해서 마중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종대 후보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저 나종대의 대표 경영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경제가 되는 군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스포츠 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파크골프, 탁구,
배드민턴, 농구, 축구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 훈련과 스포츠 관광을 결합해 선수와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원도심 야간 경제 활성화입니다. 야간 팝업 시장과 군산 밤바다 포차거리를 조성해 낮에는 관광, 밤에는 소비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해 사람이 머물고 돈이 도는 원도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일자리 3,000개 확대입니다. 환경정비,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공공형 일자리 1,000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돌봄, 복지, 교육보조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광객 연계한 민간형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군산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할 사람을 필요합니다. 저 나종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강임준 후보입니다. 예, 먼저 우리 새만금 농생명 용지 1,500만 평의 2.5기가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전기를 쓸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구당 임기 내에 500만 원, 크게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군산시가 고용유기 산업위기 지역으로 고용률이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61%까지 상승되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차 구조 투자 그리고 군산주선소 완전 가동으로 인해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을 해서 우리 군산의 고용률을 60% 후반대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에게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도 무상교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군산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에 아이들 그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놀이터를 한 2곳 정도의 신규 만들어서 우리 군산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첫 번째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5분씩이 주어지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자를 반드시 호명해 주셔야 하며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김재준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네. 요즘 군산은 어디를 가봐도 비어있는 상가가 즐비하고 맛집들조차 문이 초저녁이면 닫힙니다. 심지어 영동거리와 구도심은 이제 황량한 폐허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신축 아파트가 이미 많은데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더 많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는 통째로 비어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이 밝은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군산시는 그러나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말입니까? 군산시가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수요 공급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파트 인허가를 남발했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군산의 정치인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재임 기간 중에 인구가 1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2만 호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만 호에 대한 한 호가 한 세대 3인 가족의 세대로 놓고 보자면 인구가 4만 이상이 늘었을 때 아파트가 적정 수준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지금 아파트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 사실은 아파트가 거의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2차단지 특화단지 지정이랄지 군산주선소 뭐 제가동이랄지 뭐 전북등 이런 호재가 걸리면서 특히 그때 수도권의 아파트 규제가 아주 강화가 되니까 이게 지방에 이제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파트를 허가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리 김재준 후보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파트 허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여러 가지 평가를 거치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통합 심의위원회에 올라옵니다. 네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마음대로 아파트 허가를 내줘라, 예. 내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면은 부정부패가 되니까 심의에서 의결하는 아파트 허가가 오면은 우리 시청 국장 정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산의 아파트가 그동안에 빈 가구가 800여 가구 있는데 요 근래에 벌써 한 500가구로 줄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저 역시 예. 아파트 공실률이 많이 늘어난 것은 네, 시장님. 우리가 제가 지금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완을 명령해서 인허가 속도를 조정할 권한과 책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심이 요구할 권한이요? 예. 시장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마 의원님들 여기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아마 소속이 돼 있었을 겁니다. 시의회에서 또 예. 공동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아까 아파트 인허가 문제는 특히 2022년도에는 19건이 폭증을 했습니다. 예. 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제 시민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파트가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 군산에 아파트가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디오션 시티하고 역세권 쪽이고요. 사실 지구도 쪽에는 몇 개 안 디오션, 되는데 네. 역세권은 그동안에 심지어 30년이 됐는데도 네네. 아파트들이 안 들어섰었습니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제가 한 분에게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예비 후보님께 같은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님께서는 의장직을 수행을 하셨는데요. 자, 시간이 마무리돼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종대 후보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임준 후보님께 질의할게요. 햇빛수당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거죠? 예. 우리가 뭐 여러 우리 육상, 수상, 그 풍력 뭐 여러 가지인데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만금 농생명용지 1,500만 평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2.5기가급의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직접 수익이 한 연에 한 466억 되고 1년 반 하면은 이게 한 700억까지
가량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100메가를 육상태양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1년에 한 40억 정도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제가 잘 들었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첫 삽을 떼지 않았죠.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자, 농생명부지란 말이 예를 들면은 그게 소관이 농림축산부 네, 소속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다 상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만약에 그 농림축산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죠? 아니,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타운홀 미팅 때도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농림부 장관하고 에너지부 장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농생명정지에 물어보냐면은 우리 후보님 육상태양광을 임기 내 지급을 한다고 그럼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임기 내 못 줬을 때는 예. 어떤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첫 삽을 뜨지를 않았어요. 첫 삽을 뜨지 않았는데 군산 시민은 큰 부풀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이제 공약은 됐습니다. 자, 저한테만 저만 한 게 아니고 자, 우리 김재준 후보도 한 것으로 김재준 알고 후보님께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주장하는 것이 리턴 네네. 시민 그 주주 저걸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건 어떻게 또 준다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일단 협동조합 시민이 참여하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소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투자의 주체가 있죠.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재료인 다른 석탄 발전소는 석탄의 원료값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공공재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대 5%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이제 있도록 뭔 말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는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 비용을 빼고 네. 이익이 다야 네, 남는 이익금으로 협동조합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은 다 벌써 집행을 하는 것 같이 네. 예산을 세워져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우리 김정일 네. 후보님께 저는 질문 드릴게요. 전 시민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재원은 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와 기타 도시들이 어떻게 1인당 100만 원 임기 내에 줄 수 있는가. 김제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읍은 30만 원 줄 수 있었는가 연구를 했더니 우리 이 순세계 잉여급 말도 안 되는 태양광이나 뭐 펀드 이런 것 갖고 않고 저는 우리 신세계 잉여금이 2025년도에 380억 그리고 2024년도에 630억 원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돈이 후보님, 이제 남을 충분히 때는 됐고요. 내껴두고 모자랄 때는 자, 후보님, 하는데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김영일 후보님. 2024년에는 1,130억 아니, 후보님, 그리고 제 주도권이니까. 2025년에는 570억 이 돈에서 다 지급을 후보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자, 나동대 알아봐도 후보 충분히 주도권 가능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군산시장 후보님들이 어디 기업체 사장인지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군산 시민들한테 군산시장 후보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먹고 마무리해 사는 주시기 문제는 바랍니다.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돈을 준다고 그러니 이거 기업 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후보님들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임준 후보입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정대 후보님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민선 7기 때 우리 재생에너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구조를 제가 설계를 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취임하고 몇 달 안 있다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개발청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는 정책도 아닌데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도 제가 거기에 땅
100여만 평 가까이를 새마을개발청으로도 해서 우리가 100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40억씩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을 때도 이렇게 사업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타운홀 미팅에서도 우리 김재준 그때 후보도 거기 가셨잖아요. 네네. 분명히 그때 농림부 장관하고 기후에너지 장관하고 우리 농생명용지에 재생에너지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장관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땅. 예, 그러면요. 예. 지금 농생명용지는 이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사료를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사실 민선 7기 때 재생에너지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도 알지를 못했어요. 꼭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그때 그 후보 토론회 때 알리백이 뭐냐고 그러냐 몰랐을 때 그 전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이 같이 다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해주니까 너무나 좋고요. 제가 우리 문제를 지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 김영일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으로 지금 우리 이번에 특히 중동발 전쟁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세 개가 재생에너지 평균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어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는 지금 약 38%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0% 미만으로 가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부정부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민선 7기, 8기 때 저를 온갖 음해를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한 건들이 이게 지금 몇 건인가 한번 쉬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를 이게 전부 다 저를 고소고발 한 건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전부 다 혐의 없습니다. 자, 이렇듯 저는 엄청난 음해 속에서 사실 8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파트 개발 문제를 내가 우리 김영일 후보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게 군산시 1995년도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지금 음파 공원을 훼손했다고 막 해서 저를 음해를 하거든요. 마타도어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1995년도에 여기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를. 자, 1995 년도에. 답변은 좀 보장을 예. 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은 의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그때 제가 이것을 개발 계획을 세우려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개발 계획을 세우는 명분을 저항은 세겠지만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LH하고 만나고서 개발 계획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 용역을 막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하고 우리 시청을 다 쫓아왔어요. 자, 자기 후보님 차- 답변 예. 시간 좀 보장 좀 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개발 계획 반대를 했어요. 김영일 의원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니고 그때 경제건설위원이었던 나종대 후보님이 나종대 잘 의원님 아실 걸로 그때 그러니까 의회에서 거기다가 반대를 말씀을 했었잖아요. 주시죠. 예. 근데 의장님이 지금 나종대 의원님 그때 의장이었어요. 아, 의장이었어도 의장이 그게 관여한 게 자, 아니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중에 후보한테 왜 물어봐야지. 그러면요? 자, 의장이 여기까지 관여하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않아가지고 이것을 의장- 많이 좋다고 그러니 아니 후보님. 의장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의장한테 물어보라고. 의회에서 어떻게. 반대를 했는데 자, 다음은 김영일 후보께 주도권 토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예. 자, 먼저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곡동 일대를 2022년도에 시민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됐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제한 지역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죠. 22년도 2월 달에 제한 지역으로 했죠.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했잖아요. 여기 문서가 다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3년간 묶었죠. 여기 네. 3년간 묶었지 않습니까? 지곡동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한다.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네.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2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랬는데 6월 달에 당선됐는데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해제가 됐어요. 시장님 6개월 만에 3년간을 묶었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 만에 해제를 합니까? 어쨌든 그것을 시장님이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3년을 묶은 놈을 6개월 만에 선거 끝나자마자 묶은 걸 가지고 변명이 되겠습니까? 시민들 앞에? 그것을 나한테 무장이 어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것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내가 주민들이 와서 영민원은 하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올 때마다 다 영민원 내고 뭔 민원 내면 그때 나 민원 얘기 들어서 다 풀어줄 겁니까? 여기 나중대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얘기하잖아요. 반대했다고. 분명히 반대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을 마치 아니,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지금- 잘못된 지금 거잖아요. 이거- 답변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게 개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내가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아니. 난개발을 막겠다고 한 일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면 난개발을 어떡해요? 막으려고 한 거죠. 봐서요. 그런데 난개발을 6개월 만에 다 검토해서 3년을 묵은 놈을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다 끝내요. 지금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의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뭐 초들을 하면 안 증거가 됩니다. 있는데 뭔 얘기를 증거,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아니,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되는 태양광에 거예요?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아까 태양광 정책 좋은 정책이 인정해요. 시장님 태양광에서 펀드 한다고 한 사실이 있죠. 또 태양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낳고 오는데 다 쓰겠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자 태양광을 가지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주겠다고 또 공약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할까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군산시가 지난 6, 7년 동안 한 일이 시장님 저기 오고 나서 100메가 했어요. 지금 100메가도 수당도 우리 시가 받지도 못하고 있어. 한전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부발전하고. 자, 또 해상 태양광 100메가 이제 시작을 해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2028년부터 48년까지 진행이고 해상풍력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김영희 후보님 두 자, 분한테 질문을 예. 드리셔야 되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답변 좀 듣고 다른 분한테 좀 자, 넘어가도록 해상풍력 2029년부터 33년이나 공사가 들어갑니다. 답변을 좀 도대체 들으십시오. 예.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김재준 후보님은 뭘 어디서 대출도 받게 하고 돈을 뭐 어떻게 주겠다 하고 뭐 조합이 뭐가 있어야 조합도 구성하고 뭐가 하죠. 물론 농축년 태양광이 점차적으로 가기는 가지만 마치 이것이 내 임기 내에 이 시민들한테 돈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100메가 가는 대로 200메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자, 아니고. 김영일 후보님 어떤 분에게 질문하신 건지. 답변하십시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리 육상 태양광 100메가 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안 들어와. 지금 그 시민 돈은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때 왜 그 시민 아니, 참여가 안 그게 됐냐면은요. 26만 시민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되냐는 얘기예요. 점차적으로 가면 아니,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런 세상에 공약을. 그리고 전에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똑바로 시민들 아니 제가- 시장님께서 똑바로 하라니까 얘기 펀드 한다고 해서 했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 아이들 드릴게요. 지금, 예. 펀드를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걸 방해 붙이는 사람들이 금감원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펀드가 안 맺어서. 근데 그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뭔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 자 우리 자, 말씀 마무리해 김재준 주십시오. 후보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펀드를 자, 마무리 막은 좀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런 게 누가 막았는데요? 그게 말도 안.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도 발생되고 뭐는 이걸 다 펀드는 우리가 하는 게 시장님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펀드를 했어야죠. 어떻게 모집하는 자, 절차를 여기까지 듣도록 모르시네요, 하겠습니다. 김영희 아니, 왜 후보님은. 몰라요? 펀드는 자, 금감원에서 설명을 얼마나 들었는데. 금감원의 펀드 모집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후보님들 근데 주도권 금감원에 토론 시간 줬더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하면 할게요. 그러면 사전에 잠시 좀 마이크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알아보고 시민들 앞에 공약한 거 아닙니까? 자, 잠시 다음 얘기 듣겠습니다. 안 알아보고 거잖아요. 이게 뭐 왜 안 알아봐요? 다 안 알아보고 했죠. 자, 공통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문제 아세요? 자,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좀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김영희 후보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 강임준 후보님 잠시만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저 말씀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입니다. 자, 최근 현대차가 새만금의 9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로봇과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업이 실제 뿌리를 내리려면 인프라와 행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자, 시장이 된다면 기업 유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간 2분 드릴 테니까요. 나종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지금 새만금에는 현대차 9조 원 투자 계획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준비된 도시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 하나, 인프라 부족입니다. 기업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을 보고 투자합니다. 저 나종대는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물류 인프라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조속히 완공하고 군산항, 도로, 철도를 연결해 투자 즉시 수출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리백 에너지입니다. 이제 기업은 재생에너지 없이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로 만들어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셋째, 기업은 원스톱 지원입니다. 행정, 부지,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해 기업이 오면 바로 가동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정주 여건입니다. 주거, 교육, 의료를 갖춘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조 투자는 기회가 아니라 준비된 군산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저 나종대는 실행으로 새만금을 군산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강임준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이 투자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방안은 우리 전기 생산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일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군산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앞으로 또 더군다나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그런 연구소 기업들이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만금 성장 지원센터를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더 넓혀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현대자동차 그룹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항만, 공항은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그 제동이 한번 걸렸었는데 다시 잘 돼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본안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산 새만금이 철도, 항만, 공항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누가 오라고 그래서
군산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이 군산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군산을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지소, 전력분사법,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전기료도 싸게 해주겠다는 이런 모든 조건이 지금 국가발전 전략에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야만이 우리 군산이 지방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새만금 투자 지원 방안 이번엔 김영일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우리 군산에 올지라도 준비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만금만 떠올리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새만금 이후방조제를 뺏긴 것이 우리 군산의 미래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상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김제 보고 끊임없이 통합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김제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절대 군산하고 통합하지 않고 전주하고만 통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해양으로 진출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전주가 해양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산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구중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단군인의 최대의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떡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치권이 먼저 양심적으로 모든 정치에 생명을 걸고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치인들이 뒤로 빠지고 예의만 하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이 경쟁 시대에 군산시를 먹여 살리고 시민들을 군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군산을 미래에 열어갈 사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해야만이 우리 군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합시다. 뼈를 깎는 아픔과 힘들어도 견뎌내서 우리 군산을 희망 있는 군산으로, 미래가 있는 군산으로 김영일이 만들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재준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일 후보님께서 당군 이래 최대 9조 원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삼성이 이미 20조 이상의 투자를 새만금에 하기로 했었다가 그때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를 완성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반드시 시장이 돼야 된다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을 어떻게 기업이 오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프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에 있어서 새만금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됩니다. 이는 1억 2천만 평의 땅이 공항이 없게 되면 사실상 맹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리백 산단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아주 작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이기 때문에 선박이라든가 육상보다는 비행기로 항공물류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 산단은 한마디로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을 먼저 추진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군산항의 준설을 수십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직접 공급하는 스마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외지 토사 구입비 5,500억 원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요. 24시간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역동적인 항만을 만들어겠습니다. 또한 물류의 혈관인 도로망 혁신을 병행하겠습니다. 2025년 개통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의 효과가 산단 입구의 정체로 반감되지 않도록 서천과 내양, 산단을 잇는 입체적 물류 전용 하이웨이를 깔겠습니다. 지하차도와 복층 교량을 도입해서 도심 정체는 없애고 산단 출퇴근을 10분대로 단축해서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흐르는 사통팔달 군산을 완성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되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최소 이제 2명 이상에게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초의 질문 주도권 토론 시작하실 때 상대방 질문자를 꼭 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강임준 후보에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일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영일 후보님 군산시 의회에 경제건설 2024년도에 경제건설이 소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때 회의 도중에 김영일 군산시의원 지혜춘 건설에 물리력 행사를 하셨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동료원 뺨을 때린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휴유 중이 아니고 정의하고 식사하러 가다가 예, 일어난 그렇죠. 겁니다. 김영일 후보 그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영일 후보 민주당 도당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직 정지 6개월 맞습니다. 정도로 받은 걸로 아는데 그때 김영일 그때 예비후보님께서 지혜춘 그때 의원과 이런 일이 있고 저한테 와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시장님 얘기 좀 잘 조정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예, 얘기했습니다. 지혜춘 의원한테 얘기 좀 잘 좀 해서 네, 맞습니다. 그때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형사 고발을 지혜춘 의원님이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조짐이 있으니 저한테 그건 와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시장님께서 잘 조정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니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뭐 아니 좀 잘 시장님하고 친분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그건 또 했었죠. 우리 아니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죠. 당연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산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안 되죠.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시장님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왜 것이 얘기를 내가- 해요? 그것은 의원들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해결을 해야지 저한테 와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좀 그 지혜촌한테 아니 같은 민주당 형사고발 하지 말고 동지들이고 당연히 시장님한테 내가 그 정도 말도 못 들을 사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니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 부정부패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영일 내가 시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군산시가 지금 몇 년 동안 여러 지금 가지 그러시는 수사가 거예요? 이런 거니까 예. 시장님이 그걸 나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죠. 그건 아니니까. 예. 자, 우리 군산시의회 종합 청년도가 지금 계속 최하위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똑같은 현실이죠. 안타깝죠. 우리 집행부는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올랐는데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의회는 안 집행부하고 올랐잖아요. 의회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는 안 올랐어요. 근데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도 부정부패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근데 뭐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뭐 더 이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의원들 다 똑같이 시민 앞에 자숙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고개를 들 강 수가 후보님 다시 한번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 나종대 의원님한테 제가 아까 하다 말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가 이게 개발 계획이 성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지주들이 사실은 동의를 못하고 시에 와서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땅 소유주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해서 그때 못했고 제가 그때 그걸 그러면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내가 토지 소유주들한테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간선 도로망이 이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로망을 갖춰놓아야만이 우리 군산시 부담이 상하수도 들어가야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군산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나중에 이걸 우리 군산시가 이걸 떠안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답변 시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저는 노력을 하면서 이런 난개발을 막고자 했던 것을 우리 나중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그게 2년 처음에 붙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3년인가 2년인가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뭔 문제가 있었냐 갑자기 6개월로 땡겨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근데 그걸 끝까지 그래서 이제 못해요. 물론 그 토지주들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시청 시장님실에 쫓아와서 그때 아마 선거가 얼마 담아서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수성동 예. 동사무소에서 이게 저희들도 그건 몰라요. 왜 땡겨져 있는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왜 우리가 그거 알았을 때는 아까 우리 김영일 여기까지 후보님께서 듣겠습니다. 3년이라는 그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땡겨져서 그러는 자, 기 때문에 다음에는 김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를 좀 지정을 해 주십시오. 김재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재준 후보님께서는 2024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일산 고향에서 출마하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때 1차에 면접인가 어디서 저기 했다가 재심해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일산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을 등지고 갔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또 고향에 와서 내가 청와대 인맥, 이재명 인맥, 뭐가 좋다. 내가 장관도 몇십 명을 알고 누구도 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뜻다 치면 그 지역에서 일산에서 더 노력하고 더 답고해서 다음에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다음에 뭔 일이 안 되면 고향에 오는 겁니까? 그건 나는 분명히 그리고 청와대에 그 많은 인맥과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때 군산에 와서 한번 공개적으로 뭔 일을 우리 시민 앞에 시민이 그때 새만금 잼버리 문제도 있었고 새만금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고심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짤막하게 30% 해주세요. 네, 제가 고양시 출마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제대로 잘 안 됐던 이유 그리고 재심에서 인용이 됐던 이유는 저와 동일한 후보들이 보니까 당 기여도 정체성 이런 그 배점 목록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경로를 겪으셨던 분들은 15점 만점에 거의 15점 만점을 받았고요. 저는 15점 만점 중에 7점씩을 받았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비서관도 하시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장도 또한 하시고 했는데 도서관장이 아니고요. 춘추관장. 춘추관장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지 그런 않습니까? 말을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시민들이 좀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다시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학교 다닐 때 네. 중퇴를 하시고 네네. 또 우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셔가지고 오늘의 이슈까지 물론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학폭 문제다, 뭐 문제다, 뭐 말이 많은데 그 원인을 좀 우리 시민들 앞에 예. 소상히 밝혀주는 게 본인한테 그럼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실 겁니까? 아니 그 짧게 없이 30초면 충분히 할 수 아니 있는 충분히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러면- 인신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그걸로 자, 지금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그럼 제가 우리 짧게 나중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니, 제 답변 기회를 아니 좀 이제 주십시오. 후보님이 30초는 좀 넘어갔으니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30초 예, 내에서 신상에 하겠습니다.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듣겠습니다. 예. 선배님, 그 제가 학폭이 있었다면 그 학폭이라는 마타도들을 제가 음해성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학폭이 있었다면 제가 2급 2번, 1급 2번 고위공직에 있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걸러내졌겠죠. 그래서 그때 그거는 일산하고 뭔 연관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네. 오히려 후보님한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해명의 아, 예. 기회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가 안 됐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58년도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실 때 학생운동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사면복권된 92년까지 저희는 연좌제 때문에
뭐 저는 그때 당시 육사나 이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학업을 우리 포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종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9조 원을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유치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김영일 후보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준비된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도 군산의 가장 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현재, 때문에 우리가 예, 준비하는 게 뭐냐. 군산시에서 시장이 된다면 TF팀을 꾸려서 그것은 TF팀은 일사천리로 후의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회에 나와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된다고 어떤 걸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조원을 지금 김제 스마트 수변 도시에다가 수소 도시, 시범 도시 만들고 우리 새만금 309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9에 7809에 지금 이 나머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 산업단지를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자, 농생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부 마치도록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예. 농생명부지에 지금 쉽게 말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게 숙제잖아요, 실은. 요구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그렇지. 자, 그게 다음은 숙제예요, 실은. 김재준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드려서 김영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승인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2018년도 한 건, 2020년도 2건, 21년도 2건, 그러다 22년도에 1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님께서는 의장을 맡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그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적절하게 그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했는가를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당시에 시장님께서 인허가를 다 내줬다. 아까 지금 국장 정결 사항이라고 했지만 재량권이라는 게 사실상 존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왜 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심지어 23년도에는 6건, 24년도에도 4건, 25년 4건 지속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저는 아까 강임준 후보님의 그 항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우리 나종대 그 당시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셨지만 경제건설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나종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반대도 하고 얘기했다고 네, 들었지 예,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맡기는 상황이지 의장이 가서 그 위원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했고 내가 의장에 내려와서 아마 5분 발언하나 우리 김재준 후보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예, 예. 제가 발언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예,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파트 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고 시장님은 나는 국장 정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군산의 도시계획과 군산의 이런 이 시민 삶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선 후보님, 이제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주제를. 저희가 페이퍼 코리아 부지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500억을 공공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환수하고도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페이퍼 코리아는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부터 25년까지 파악해 보니까 1,701억 원의 확정 영업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군산시는 물어보면 초과 수익의 51%를 환원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푼도 환원을 못하고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업체는 분명히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오션 코리아는 심지어 롯데몰이라는 아주 상업성을 높이는
가치를 높인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완판이 된 아파트거든요. 당연히 돈을 벌었을 텐데 왜 이게 시민에게 한 푼도 환수가 되지 않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이것은 이 계약을 뭐 제가 맺은 게 아니고 전임 시장 때 그 페이퍼 코리아와 맺은 계약입니다. 네.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이 이게 완전히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걸로 돼 네.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직 저 사람들은 핑계를 아파트 부지가 지금 한 군데가 지금 남아가지고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네. 그거 끝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중간 결산이라도 하자 그러는데 네. 계약서가 그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불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러면은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지금 그 중간 정산을 못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쌓여 있는 돈 있잖아요. 거기 돈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반드시 이 환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환수해야죠. 그러나 이제 그 디오션 코리아에서는 시장님 이게 시청에서 소극적이다, 뭔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부정적이다가 있을 텐데.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 압박을 하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압박을 했으면 그럽니다. 진작에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않았겠습니까? 그게 계약서가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사들이 협정 내용을 진작에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 그때 바꿀 수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약정이라는 나서 것은 쌍방이 오는 것이지 일방이 맞죠. 바꾸는 자, 건 여기까지 아니잖아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종대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도록 김재준 하겠습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일 후보님께서 고양시 병에서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그때는 고향을 위해서 이러신다고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산에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제가 대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전에 이제 국회의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아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의 롤 모델을 제가 제가 왜 그 발견했습니다. 말을 물어보냐면은 고향에 계실 때 국회의원 나오실 때는 내가 고향 시민을 위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갑자기 군산으로 터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자, 예. 고향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군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아니, 드립니다. 그냥 크게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우리가 드리고 힘들고 군산이 짧게 어려울 말씀을 때, 예.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께서 군산을 5번 오셨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빈손으로 지방에 가지 않습니다. 다 아까 말씀하셨던 2018년 아마 2월로 기억을 할 텐데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월로 해서 아니 5번을 갖고 이제 오셨는데 대통령이 아니, 오실 때 우리 김재준 후보가 제가 그 선물을 뭘 주셨냐는 얘기 대통령이 저는 하셨을 때. 대통령이 군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산이 네, 알았습니다. 그 네네.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자, 국회의원의 구체적으로 뜻이 시간을 이게 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고향에서 내가 나올 때는 뭔가 고향 시민들한테 뭔 어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뭐 아까 낙선을 하셨나 떨어지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근데 거기에서 와서 군산에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죠. 아까 국회의원의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시장으로 턴을 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시간 안 짧게 주시. 이게 짧게 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데요. 국정 철학을 시장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역에서의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온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지방에서 행정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의도 국회와 국회 권력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 행정 권력, 행정은 제가 성과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고향에서 안 저는 나오고 고향을 예를 위해서 들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안 나오고 군산에서 처음 나왔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네. 이게 고향에서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향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군산에 온 이유를 잠깐 물어본 거예요. 예, 다른 후보에게도 예, 자 질문. 우리 김영일 후보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영일 후보님께서는 아까 우리 강임전 후보님께서 받은
부정부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 때문에 여기 있을 때 부정부패를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상황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 지난 2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군산에 여러 가지 태양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했습니다. 결국은 요게 그 고리가 연결이 돼서 우리 군산이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시민 갈등이 알았습니다. 자, 생기고. 혹 그래서 우리 김영일 후보님도 조사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뭔 조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니 경찰 조사받은 적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 경찰 조사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찰 이것은 조사 위험한 얘기예요, 김영일 후보님. 아니 그런 게 아니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니, 해요. 있냐, 없냐만 왜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얘기를 못하고 나는 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 하실 때 수사해가지고 아니 의원 하실 때 경찰 조사 받은 적이 있냐 없냐 그 얘기 없어요. 없어요? 예, 얘기하세요. 뭐 책임질 수 있죠. 구체적으로 아니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뭔 말씀으로 지금 조사받은 아니, 일이 있냐 없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시청에 압수수색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민권익위 투사 받아서 무혐의 받은 아니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다며 조사받은 내가 없다고 적이. 그랬어요? 받은 아니 여기 다 듣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계세요. 그랬지, 내가 없다고. 생방송 가서. 아니 그러니까 나를 아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다 투사해가지고 내가 저는 누가 투사했나 깨끗하니까 못 했나는 무혐의를 몰라요. 받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증거 없음을 받은 아니, 거예요. 우리 후보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아니, 후보님, 이제 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김영일 후보님. 이게 인신공격이 마무리 발언 아니에요. 주시겠습니다. 인신공격이 그게 네.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조사 아니, 받은 적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데 무혐의를 없다고 받은 그랬잖아요 것은- 지금. 그런 게 조사 받은 것이 지금 내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이.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 예.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은요. 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산 시민이 꼽은 최우선 현안 1위는 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군산의 골목 상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자, 후보자만이 가진 군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비장의 카드나 운영 방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2분인데요. 김영일 후보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모함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냐? 새만금 신앙을 지키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 당사자의 인물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한테 이 자리를 들어서 먼저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중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우리 군산이 이 새만금 신앙에 관할 건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정치 생명을 다 갈고 싸우겠다는 약속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탈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새만금 신앙을 요새날 군사랑하고 통합시켜내지 않았다면 김제가 전주하고 통합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시민들이 제가 개인적인 이탈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거니까 시민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래 고생한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은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군산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강하게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열심히 가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을 때는 따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대 도시 나가면 얼마나 임대가 써 있고 가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9조 원 투자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까 삼성, LG, SK, MOU만 챙겨놓고 다 깨졌습니다. 자, 선제적으로 여기까지 대응하지 듣겠습니다.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준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군산의 경제는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13곳,
연간 5천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경제 재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버티라는 말로 희망 고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김재준은 즉각 수혈, 고정비 반값, 미래 산업이라는 3단계 처방으로 군산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첫째, 취임 즉시 비상경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전 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25만 원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즉각 수혈하겠습니다. 3개월 내 사용을 의무화해서 300억 원의 자금이 우리 골목 상권을 최소 3바퀴 이상 돌게 만드는 강력한 선순환 마중물을 가동하겠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춘 가장 빠른 그리고 효과적인 응급 처방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기료 50% 반값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월 매출 400만 원 이하 영세상인 마녀 곳을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가 심한 6개월간 전기료 절반을 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빚내서 버티라는 대출 지원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깎아주는 실무 정책으로 상인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시민 배당형 아르백 전용 산단으로 경제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저 김재준의 아르백은 다릅니다. 우리가 확보한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글로벌 우량 기업을 끌어오고 그 수익을 시민들께 시민주주 에너지연금으로 직접 배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나종대 후보 이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나종대의 구상은 분명합니다. 군산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야간 팝업시장, 군산 밤바다 포차거리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소비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이 곧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주도 소비 창출 전략입니다. 군산시와 공공기관이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행사, 축제,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 늘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과 군산 경제 연결입니다. 대기업만 버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업체, 소상공인, 시민까지 함께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확대입니다. 시니어, 청년, 맞춤형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 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돈이 돌면 군산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 나종대는 군산의 돈맥을 살려 다시 뜨는 지역 경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임준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지방 소멸위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지방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군산, 특히 우리 민선 7기 때 우리 군산이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 때 우리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군산사랑 상품권, 배달의 명수,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등 우리 지역 상권을 버텨왔습니다. 무조건 살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선 일자리를 첫째 늘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나종대 후보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광산업을 체류용으로 바꿔서 우리 지역에 돈이 되게 하는 관광산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월명공원 전망대, 그래서 또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달빛마루, 고군산군들로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개별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 맞춤형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군산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머무는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현대차 그룹 투자, 그다음 군산주전소 완전 가동 등 이게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방 소멸 위기를 분명히 우리 군산은 전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입니다. 자,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인사 말씀과 반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종대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군산을 다시 세울 것인지 이대로 둘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저 나종대는 흥결 없는 후보로서 깨끗하게 당당하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군산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는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군산의 변화, 여러분의 한 표로 완성해 주십시오. 저 나종대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준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군산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군산의 권력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꾸니 대한민국이 바뀌었듯이 시장을 바꾸면 군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저 김재준, 시민의 권력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군산의 정치가 바뀌길 원하신다면 시민 여러분의 힘을 저 김재준에게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말로는 무슨 말이든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세계가 하나입니다. 얼마든지 정보 지챗GPT 누르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로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새만금 신앙을 군산항과 통합시키는 선봉장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이나 그리고 의원 생활 16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의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면 저는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산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가 누군가를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앞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웃고 인사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의 현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추진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강임준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시장 경선 후보 강임준입니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화려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년 산업위기, 고용위기, 코로나 위기 속에 군산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견뎌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군산사랑 상품권, 배달의 명수 이런 등으로 골목 상권을 지켰고 재생에너지를 집념으로 추진해서 현대차 구조 투자라는 역사적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 전부터 준비한 재생에너지는 이제 군산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강임준은 연습이 필요 없는 시장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결과로 보답하는 시장, 준비된 강임준에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자, 군산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투자 소식부터 골목 상권의 아픔까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가 가진 고민의 깊이와 정책의 무게를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MBC는 앞으로도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